네, 저희가 앞에서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화살표 함수의 추가적인 문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하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함수는 ES6 플러스라고 해서 이 ES6의 ES는 이크마스크립트를 의미합니다. 이건 또 별도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최신 문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함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펑션이라고 하는 글자를 8번 계속 매 함수를 선언할 때마다 치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요 이전과 바뀐 방식에 대한 코드 비교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함수 표현식이라고 하는 문법에다가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좀 더 함수 정의가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는 것처럼 먼저 첫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함수 안에 본문에 리턴이 하나다, 리턴문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눈으로 바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검사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오셔가지고 하나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let으로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할 거냐면 로그 텍스트라고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고요. 원래는 이렇게 리턴으로 제가 A를 리턴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텍스트라고 하는 거, 요거는 지금 이미 정의가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렇게 하는 경우에는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해 주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 영역에 이미 뭔가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계속 뜨는 게 귀찮으니까 이번에는 좀 요 에러 레벨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 확대를 하고 보시면 이렇게 디폴트 레벨이라고 하는 값이 보일 거예요. 이걸 눌러서 여기다가 인포 에러를 모두 다, 저 지금 체크가 돼 있는데 인포랑 에러를 모두 꺼주시면 돼요. 인포만 남기고 워닝 에러 다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것들이 다 꺼지면서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인포도 그냥 꺼버리시죠. 네, 이거는 하이드 얼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되는 걸 다 해제하고 나면 하이드 얼이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에러만 키겠습니다. 에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자바스크립트 에러 났을 때 보긴 해야 되니까 이 에러만 킬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클리어 버튼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로그 텍스트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let을 이용해서 로그 텍스트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턴으로 A를 선언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로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호출했을 때 A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마치 펑션으로 로그 텍스트 한 다음에 이 반환문을 정의할 수 있다, 리턴으로 반환값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코드랑 똑같죠. 다만 화살표 함수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요거를 화살표 함수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 함수 본문에 리턴하는 그 코드 한 줄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자, 로그 이번에 메시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A라고 하시면 돼요. 화살표 함수 하시고요. 중괄호를 열었다 닫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여기다가 화살표 뒤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라고 하는 평가되는 어떤 하나의 값을 집어 넣으면 엔터를 쳤을 때 로그 메시지를 호출하더라도 똑같이 A가 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함수는 기존에 작성하던 코드를 좀 훨씬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바로 화살표 함수를 이용한 축약 문법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말고 전달인자가 하나인 경우 요걸 볼게요. 요거.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것도 바로 코드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두고 제가 작성할 텐데, 자, 이번에는 let으로 로그 넘버라고 했습니다. 로그 넘버. 자, 로그 넘버라고 하는 거를 파라미터를 이렇게 선언했었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num이라고 하는 값을 넘겨서 리턴으로 num을 하게 되면 로그 넘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를 넘겼을 때 2를 반환해 줍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파라미터 쪽은 계속 이렇게 둥글 속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괄호를 넣어줘야만 했죠. 앞뒤로 괄호를 넣어줘야 됐는데, 이게 파라미터가 하나인 경우에는, 자, 이걸 다시 한번 선언해 볼게요. let log number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를 치지 않아도 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위와 아래의 다른 점, 자, 위쪽과 아래의 다른 점은, 위쪽은 그 파라미터 쪽에 괄호를 쳐줬고요. 아래는 파라미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개면 안 됩니다. 하나일 때만 이렇게 괄호를 벗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고요. 자, 요거를 엔터를 치게 되면
똑같이 로그 넘버에 대해서 선언이 될 겁니다. 로그 넘버에 또 2를 넘기면 이렇게 2가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위와 아래의 다른 점은 파라미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괄호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고요. 자, 이걸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서 종합해서 작성하게 되면 자, 이 코드는 어떻게 줄어드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드는 어떻게 줄어들 거냐면 자, 여기다가 let log number라고 한 다음에 num을 num으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요거만 다시 선언할게요. 새로 고침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하고 지운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로그 넘버에 탭으로 작성하셔도 돼요. 탭 자동 완성됩니다. 1을 넣게 되면 1이 반환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함수가 저희가 원래 생각했었던 펑션이라는 타이핑을 단순히 줄여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훨씬 더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리턴문만 있는 그 함수의 본문에 리턴 값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중괄호라던가 그 다음에 리턴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라미터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 앞뒤의 괄호가 필요 없다까지 직접 같이 코드로 보고 실행해서 결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